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있지만 한 1억 정도로 지금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하면 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돈으로 약간의 노동력은 들어가지만 월 3, 400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네. 치솟는 물가에 네. 최근 미국의 은퇴자들은 은퇴 취소라는 말을 쓰면서 다시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은퇴 자금이 쉽게 고갈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100세 시대의 정년은 50대로 바짝 당겨진 요즘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다니엘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에는 벌써 세 번째 네.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50대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을 10년 넘게 만나면서 이제 뭐 다 다르죠, 고민들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은 이제 재산을 지켜야 되고 나머지 50년을 지금 소득 없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은퇴가 네. 50살인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재테크로 가능하지만 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그래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인데, 네. 그죠? 그 은퇴 후에 그나마 조금 있는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아파트 시세도 불안하지요. 네. 주식 다 떨어지죠. 네. 코인은 아예 모르겠죠. 네. 은행 금리를 봐야 오른다고 해도 그냥 그렇죠. 맞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부동산부터. 네. 요즘엔 가격 떨어진다, 미분양이다, 뭐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해요. 네, 그죠. 그래서 부동산도 잘 못 가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후배 동료분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네. 우리 전문가끼리는 글쎄 잘 모르겠다가 이제 그분들의 솔직한 답변이죠. 현 상황에서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게 이 변수가 고정돼 있으면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맨날 바뀐단 말이죠. 네. 러시아 전쟁도 있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 물리는 거, 또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 또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항상 바뀌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해졌어요. 네. 제가 5년 전에 상담하신 분들하고 지금하고는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 오신 분들이 부동산 재테크 지식이 한 20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 한 90? 제가 상담해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정보들이 워낙 네. 많아서. 이미 해당 분야는 본인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네.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편하게 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이제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이거 말고는 크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들어가서 자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어렵더라도 내가 공부를 통해서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내 재산을 지키면서 불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를 저는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근데 지금 이제 그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처럼 뭐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집을 사서 그 집이 오르면 레버리지 효과를 거두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데 네, 그죠. 지금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전제를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보면 각 분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래도 잘 벌고 있어요. 저도 계속 벌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경매시장 갔다가 아파트 갔다가 상가 갔다 이 왔다 갔다 하면 네. 전문가들도 한 분야에서 승부내기가 힘든데 일반인들이 여기저기 가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또 말씀하신 대로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도 막혀져 있고 또 뭐 돈이 있다고 해도 보유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또 부담도 있잖아요. 또 중요한 건 은퇴자들은 재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시점에는 현금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아파트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거,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 또 이런 경기와 상관없이 그러면 뭐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소형 신축 개발도 조금은 어렵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요. 또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오래된 건물을 용도 변경도 하고 건물의 구조 좀 바꿔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상가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2억 했던 게 막 1억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사서 좀만 부가가치를 높여서 대파는 방법. 아니면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있지만 한 1억 정도로 지금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하면 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고시원으로 약간의 노동력은 들어가지만 월 3, 400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만 내가 공부하면 그 해당 분야에서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벌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경매도 많이 접근하는데 경매의 목적은 싸게 사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해서는 경매 시장에서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플러스 경매를 통해서 신축을 한다든가 경매로 괜찮은 거 사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경매로 아주 안 좋은 상가를 사서 좋게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 시장에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한 공부가 조금 어렵고 고달프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신축이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원자재 값 맞습니다. 상승해가지고 공사도 막 어디 중단돼 있고 네. 막 이런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 네, 경매를 하려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전문 분야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경매가가 얼마인지 네. 이게 그 안에 또 이렇게 돈 받아가야 되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막연하거든요. 그죠. 지금 공부하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 공부가 굉장히 긴 맞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제를 각 뭐 신축 저같이 신축 전문가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뭐 상가, 토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쭉 보고 내 결에 맞는 걸 하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경매로 승부를 보겠다. 나는 지하상가로 승부를 보겠다. 나는 뭐 고시원으로 승부를 보겠다. 해서 한 분야를 선택해서 그걸 깊숙하게 공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제가 이 비유를 자주 하는데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 네.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막 구름을 지나갈 때 비행기가 요동을 치잖아요. 네. 거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레드 오션이죠. 근데 그 비행기를 뚫고 쫙 올라가면 아주 고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남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나는 조용한 것을 아주 편하게 벌 수 있는. 그래서 그 공부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구석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해보면 어떤 것에 접근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짧게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면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상가 말씀하시면서 굳이 지하 상가 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상가를 고를 때는 번듯한 걸 찾잖아요. 1층 좋아하시죠? 네. 코너 자리 좋아하죠? 네. 누구나 다 일반인들은 번듯한 걸 찾아요. 네. 근데 그 번듯한 것은 이미 그 상가의 가치가 다 매겨져 있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마곡이잖아요. 네. 마곡은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상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데가 더 너무 많죠. 많아서 그런가? 네, 왜요? 그렇죠. 네. 수요 뭐, 공급의 원칙. 네, 수요 공급도 있고 그게 수요 공급이 오프라인끼리의 경쟁도 있지만 이제는 온라인하고도 경쟁한다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다 이동을 해가고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이제 아까 지하상가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지하상가. 지금 지하상가 공실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막 심지어 1억짜리가 1,000만 원 그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1억짜리가 1,000만 원이 네. 됐다고. 왜냐면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은 공실 생기죠. 뭐 여기저기 고장나서 돈 들어가죠. 또 세입자 안 들어오면 관리비 나가죠. 은행 대출금 있으니까 또 대출금 갚아야죠. 그러다 이제 버티다 그런 게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헐값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남들이 관심 안 갖는 걸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서 내가 만약에 1억짜리면 5%면 연 500만 원이잖아요. 네. 그걸 만들면 한 4%대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저렴하게 지하 상가를 사서 거기를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잘 리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하고 잘 협상하는 거죠. 여기 들어오면 3개월은 공짜로 드릴게요.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제가 인테리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수요자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맞춰주는 거죠. 이런 좀 융통성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2천만 원인데 월세가 40만 원 나오면 1억에도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 이런 지하상가만 공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거의 떠리로 나온 걸 사서 가치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발품 팔면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니면서? 경매 시장은 모든 정보가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단순 경매도 안 되고 경매 플러스 상가를 샀으면 상가를 좋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공부를 좀 하면 된다는 거죠. 이 공부는 상가는 좀 굉장히 많은 법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가치를 부여해서 네. 더 비싸게 네. 되판다. 네. 아니면 팔지 않아도 제가 아시는 분은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월세를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만들어내요. 지금 1억 가지고도 30만 원 만들기가 힘든데 그분은 거의 10배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아예 우리나라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도가 텄어요. 그래요?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그렇게 한 분야를 공략해서 공부를 하면 그럼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시장 어느 이제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어떤 그 트렌드 이렇게 해서 좀 좁히면서 공부를 해가시면 충분히 승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아니 대체 그 지하상가에서는 어떤 업종을 하면은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하로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업종이 요즘에 이제 배달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배달을 업종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1층 비싼데 자리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뭐 피자 가게나 음식 가게 그러면 어차피 주문만 받고 거기서 만들어서 배달만 할 거기 때문에 싼 지하로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배달 전문 업종들 네. 우리 가능할 수도 있고. 예전에 당구장 같은 거 많았네요. 그렇죠. 예. 당구장. 예전에 참 저도 당구장 많이 살았었는데. 노래방. 네. 음. 네.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노래방도 약간 좀 하향세잖아요. 네. 코로나 지금 이후에도. 네.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편하게 재테크하는 거는 일단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야를 내가 선택해서 좀 깊숙하게 공부하자. 그러면 시기와 상관없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이 물 떠놓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투자. 적극적으로. 네. 네,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은퇴 후에 그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담임 선생님 찾아오잖아요. 네. 그 주로 어떤 문제를 얘기합니까? 이제 그 보통 우리나라 통계청에 보면 네. 직장인 평균 은퇴 나이가 49살이래요. 지금 그런가? 그렇게 됐어요. 네. 너무 빨라. 그죠? 너무 빨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선배님이나 저 같은 이런 40대, 50대의 네. 평균 수명은 어느 모 대학교 연구조사에 보면 50% 이상이 100살까지 산대요. 네. 저희는 100살까지 산다고 지금 봐야 산 돼요. 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50살에 은퇴를 했는데 소득 없이 50년을 남은 버텨내야 돼요. 50년. 우리가 100세 시대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도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정부도, 단체도 어차피 개개인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50년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 준비를 네. 해야 되는데 정말 까마득하죠. 돈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또 방법을 찾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어렵지만 얼마든지 아직도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지금처럼 돈 벌기가 쉬운 세상이 없었다는 거죠. 참 이 위기를 다 적기로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전문가분들은 근데 이제 그 이제 저만 했으면 네. 제가 했다고 타인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난 일반인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례가 좀 있을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아신 분이 이제 2년 전에 상담 오셨는데 그래도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뭐 자식들 키우느라고 연봉은 됐지만 이것저것 보통 대기업 부장님 돼서도 애들 키우면서 저축 못해요. 네. 공감하시죠? 아유 학원비가 뭐 네. 한두 푼 들어요. 벌써 우리나라에서 보면 보통 45살이 소득의 흑자의 정점이래요. 그러니까 45살부터 적자로 가요.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교육비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오셨던 분이 50대 후반인데 은퇴를 하셨는데 아파트를 이제 갖고 계셨어요. 근데 아파트가 이제 10억인데 대출이 4억이 있었어요. 아, 그럼 원리금 부담이 크고 소득은 없는데 맨날 그러네. 원금 이자 나가고. 네.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요? 여쭤보니까 경상도 이제 경주 이거요. 경주. 그럼 경주 다시 내려가고 싶으시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큰애가 직장을 다니는데 곧 결혼을 할 거래요. 그러면 이제 그 큰애가 딸인데 사돈댁이 이제 송파구에 사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제 서대문구 살고. 아.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에서 내 예비 사이를 또 그 사돈댁에 서울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이거는 참. 사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은퇴 준비를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경주 이것만 아니면 내려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딸하고 합의를 봐서 결국은 나는 부모님의 노후가 중요하지 나 때문에 그런 허리 이식은 원치 않는다. 내려가세요라고 해서 그분이 10억짜리를 팔고 그러면 4억 부채를 갚고 4억 갚고 6억 남았잖아요. 2년 전에 경주에도 이제 중심하고 외곽하고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그때 알아본 게 1억 8천짜리 24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외곽에서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시고 그 경주에서 2층짜리 8억짜리 상가 건물을 2층짜리 샀는데 정말 조그만 건물이죠. 근데 그게 8억인데 대출을 4억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평생 살 집 해결됐죠. 건물 생겼죠? 건물 건물에서 생겼죠. 월세가 나오는 네,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서울보다는 수익률이 많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진짜 꿈은 뭐냐면 취미가 있어요. 네. 가죽 공방. 아 그래요. 이제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것도 돈 되겠는데? 뭐 기지갑도 만들고 네. 또 가리키기도 아, 하고. 예, 그거 요즘 많이들 해요. 그래서 취미이고 가리키기도 하고 또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거기는 보증금이 500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2천만 원 가지고 가죽 공방을 차린 거죠. 그럼 이분은 집 해결됐고 월 200 정도 나오는 건물주 됐고 꿈에 그리던 부부의 가죽 공방을 통해서 거기서도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네. 그러면 서울에서는 6억 가지고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고향 앞으로 내려가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자식 교육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애가 대학생인데 이 애가 졸업할 때까지는 못 내려간다. 집에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 1학년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1학년 2학기. 아직도 4년이고 대학원까지 6년인데 네. 그럼 6년 동안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뭐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도 그 1억까지는 대출이 1.2%가 나오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월 1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아드님은 다 컸으니까 1억짜리 원룸 건물에서 월 10만 원만 대주면 이 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역시 이분들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 앞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택지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꼭 내가 지방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서울 근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서 아래쪽은 좀 비싼데 위쪽은 싼 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문산, 철원, 포천 이런 데들은 집값도 싸고 또 상가도 월세 수익이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면 다 지하철 있고, 그렇죠? 문산도 지금 고속도로도 있고 지하철 경의선도 있어서 뭐 서울역까지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자금 있는 분들은 이런 선택을 통해서 거주와 월세 수익과 또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한 번에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분들은 정말 행복한 고민입니다. 진짜 이렇게 상담해 보면 뭐 아파트도 아닌 다세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 다세주택마저도 내 집이 아닌 전세로 사시는 분도 정말로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대기업에서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만 얘기를 드리는데 자영업자들이 이제 거의 절반인데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해서 한번 실패하게 되면 빚을 져요. 돈이 있기는커녕 빚만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이는 50대고 네. 돈은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은 어떤 이제 사례가 있냐면 아내하고 남편인데 네. 그 타로 아시죠? 네, 점 보는 거. 타로. 카드로 점 보는 거. 타로로 점 보는데 요즘 이제 그 줌으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해요. 근데 타로를 배우는데 한두 달이면 배우거든요. 그 타로 카드가 한 2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타로를 한두 달 배워서 재미로 하는 거죠, 그걸. 근데 그거를 그걸 통해서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이제 버는 거죠. 타로를 배워서 내가 네. 돈을 받고 타로 점을 쳐주는 거. 그리고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글을 그래도 많이 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자신이 읽었던 이제 책에 대해서 하나씩 올린 거죠. 그래서 블로그가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왜 블로그가 좀 생기면 그 리뷰 블로그에서 이렇게 돈 받고 글 써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렇게 해서 현재 한 2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고 네. 65세 되면 국민연금 두 분 합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희망에 차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득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노력을 하고 경험이 쌓이면 100이 150이 되고 200이 되고 그래서 아주 뭐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방법은 많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구가 탄생하는 이후 지금처럼 돈 벌기 좋은 때가 없다는 거. 스마트폰만 있으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말씀 들으면은 뭐가 명쾌한데. 이거는 희망적인 건데. 네. 근데 이제 은퇴 후에 선택을 잘못해서 고통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죠. 네. 그리고 그 나이에는 선택을 잘못해서 고통을 받게 되면은 다시 일어서기가 그럼, 힘들다라는 맞습니다. 생각 때문에 뭘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은퇴 후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음.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